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게 세계적 정설입니다. 이건 에너지 업계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원이 전무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강국의 반열에 올랐을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직접 석유를 생산한다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합니다. 한 영국 엔지니어가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모든 상식을 뒤엎는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 수십 년간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의 눈을 속인 그 진실. 한국이 스스로 석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집은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로버트슨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유회사 중 하나에서 15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제 작은 런던 아파트에서 눈을 뜨고 따뜻한 차를 마신 다음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사무실 벽은 전 세계 유전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지도로 가득했어요. 저는 예전에 몇 가지 사실들이 완전히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땅 깊숙이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데 사용하는 금속 파이프가 얼마나 견고한지 같은 거예요. 제가 믿었던 가장 큰 사실은 이것이었어요.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들만이 에너지 분야에서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저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을 사야만 했어요. 직장에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크고 반짝이는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이 나라들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들의 땅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자연의 선물이 없는 나라는 절대로 우리의 특별한 그룹에 합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마치 물을 금으로 바꾸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였어요. 제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석유가 있는 나라들은 부자가 되고 석유가 없는 나라들은 우리의 고객이 되었어요. 그냥 그런 방식이었죠. 제 사무실은 런던의 높은 유리 건물 10층에 있었어요. 제 창문에서 저는 템스강이 회색뱀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물이 어둡고 신비롭게 보였어요. 맑은 날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죠.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종종 전 세계를 여행한 또 다른 엔지니어인 토마스와 함께 앉았어요. 아시아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한 번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주로 인도네시아에서요. 그가 대답했어요. 거기엔 석유가 충분해요. 하지만 일본, 한국 같은 곳들은? 그들은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해요. 그들은 항상 우리 같은 나라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생각은 너무나 명백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전 세계의 에너지 뉴스를 확인했어요. 저는 새로운 석유 발견, 가격 변동, 그리고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부분의 날에는 뉴스가 제가 보길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어느 평범한 화요일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비가 사무실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회색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국제 에너지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OPEC 회의와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관한 기사들 사이에서 작은 헤드라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국내 가스전에서 상업적 생산 시작. 저는 잘못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두 번 눈을 깜빡였어요. 제 키보드 옆에 있던 차는 더 이상 김이 나지 않고 잊혀진 채 있었어요. 한국? 자체적으로 천연가스를 만들고 있다고요? 실수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모든 것을 사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중 하나였죠. 적어도 그것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이었어요. 저를 둘러싼 사무실은 평소와 같이 분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만약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것은 마치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기사를 클릭하고 분명히 거기 있을 실수를 찾으며 주의 깊게 읽었어요. 하지만 실수는 없었어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든 그들의 나라 근처 바다 밑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것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었어요. 제 손은 기사를 인쇄하면서 약간 떨렸어요.
세계 반대편에서 온 이 작은 뉴스는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제 모든 지식을 깨뜨릴 참이었어요. 그것이 단지 제 세계관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한국에 관한 그 작은 헤드라인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처럼 제 머릿속에 꽂혔어요. 통틀어 사흘 동안 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북해에서의 석유 시추에 관한 중요한 회의 중에도 제 생각은 계속해서 세계 반대편 한국으로 떠다녔어요. 제임스? 제 상사가 테이블에 펜을 두드렸어요. 같은 질문을 이제 2번이나 했어요. 오늘 당신 정신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저는 눈을 깜빡이며 열쌍의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분비는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제 상사 뒤에 있는 큰 스크린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보였는데 갑자기 전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읽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찾으면서 어둠 속에서 제 컴퓨터 화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은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한국 가스 생산, 울릉 분지 발견, 한국 에너지 개발.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가 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제 눈은 더 커졌어요. 한국은 동해 아래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들만의 특별한 배와 장비를 만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뭐였냐면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만든 자체 기술로 해냈다는 거예요. 이건 맞을 수가 없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빈 사무실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벽들 자체가 제 발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쇄했어요. 곧 제 책상은 종이 더미 아래로 사라졌어요. 그 사실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1990년대에 수중가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2000년대 초에 그것을 발견했어요. 2004년까지 그들은 바다 아래에서 가스를 끌어올려 자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석유와 가스가 없는 나라들은 절대로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사무실을 나왔을 때 런던의 거리는 어둡고 비로 젖어 있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코트를 적시는 물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맴도는 질문들로 너무 바빴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까요? 제가 믿었던 다른 어떤 사실들이 틀릴 수 있을까요? 왜 이 놀라운 이야기가 모든 신문에 실리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잠은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나가는 차들의 그림자가 제 천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비의 부드러운 두드림이 제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질문들과 섞였어요. 밖에서는 런던이 잠들었어요. 하지만 제 아파트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회색빛이 제 커튼을 통해 들어왔어요. 저는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샤워를 하고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이미 제 마음속의 계획이 형성되면서 사무실로 향했어요. 저는 제 책상에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제 상사의 사무실로 가서 그의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피터슨 씨의 깊은 목소리가 불렀어요. 그는 큰 오크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석유 플랫폼 사진들과 새로운 유전 발견에 대한 상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가 문을 닫자 그의 회색 눈썹이 놀라움으로 올라갔어요. 제임스? 오늘 아침에는 뭔가 긴장된 것 같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출근길에 연습했던 말을 했어요. 한국에 가야 해요. 그들이 어떻게 가스전을 발견하고 개발했는지 배워야 해요. 피터슨 씨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얼굴은 혼란과 약간의 재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우리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들은 심지어 석유도 없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입술이 미소로 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가야 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에너지 자원을 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벽에 있는 시계의 부드러운 똑딱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은 조용해졌어요. 피터슨 씨의 눈은 제 얼굴을 연구하면서 좁아졌고 제가 농담을 하고 있는지 징후를 찾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는 천천히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이사회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겠군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치 언덕을 굴러내려가는 돌처럼 매 초마다 속도를 내면서요.
제가 살았던 편안한 세상은 영원히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회사에서 제 한국 출장을 승인했어요. 2주 후, 저는 세계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거대한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14시간 동안 저는 영화를 보고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제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했어요. 비행기가 포근한 하얀 구름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창문에 코를 대고 있었더니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래로 멀리 저는 처음으로 서울을 보았어요. 그 도시는 거대했고 은빛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은 높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의 불빛이 풍경 전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 사업가가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비행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조용히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방문하시나요? 그가 제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어봤어요. 네, 저는 말했어요. 저는 당신 나라의 에너지 개발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그의 얼굴이 즉시 밝아졌어요. 아, 울릉분지 프로젝트. 매우 인상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놀라서 그를 향해 돌아봤어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가 웃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해요. 그 짧은 대화는 제가 배우게 될 것들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3주 동안 저는 거대한 연구 건물들을 방문하고 한국 과학자들과 이야기하고 바다 아래에서 에너지를 찾는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여정에 대해 읽었어요. 이야기는 1973년 석유 위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갑자기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한국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자체적인 석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어떤 가격이든 지불해야 했어요. 그들의 성장하는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문제를 그저 불운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뭔가 다른 일을 했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만약 육지에서 석유와 가스를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바다 밑을 탐색할 것이라고요. 이것은 당시에는 미친 아이디어였어요. 그들은 경험이 거의 없었고 기술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시도하기로 결정했어요. 많은 해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그들에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암석이 잘못되었어. 우리는 말했어요. 물이 너무 깊어. 기술이 너무 비싸. 하지만 한국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시도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한국 연구선의 갑판에 서 있었어요. 제가 깊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통해 불었어요. 제 옆에는 회색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한국 엔지니어인 김 박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바다 밑바닥의 다채로운 지도들을 보여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시메시추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어요. 저는 광활한 동해를 바라보며 작고 겸손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편안한 런던 사무실에 앉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얼마나 쉽게 무시했었는지,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틀렸었는지. 한국 에너지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2000년대 초에 일어났어요. 수년간의 시도와 실패 끝에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시추팀은 울릉분지에서 가스를 발견했어요. 약간이 아니라 판매하고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서울에 온 지 5일째 되는 날, 박 박사라는 연구원이 저를 특별한 자료 보관실로 데려갔어요. 그 방은 시원하고 어두웠으며 한국의 에너지 역사 기록을 보관하는 금속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박 박사는 작은 검은색 테이프를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에 삽입했고 거친 화면이 벽에 있는 스크린에 깜빡이며 나타났어요. 이것은 그들이 발견을 확인한 날의 영상이에요. 그가 존경심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흑백 영상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큰 시추 플랫폼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장비를 확인하고 클립보드에 글을 쓰는 등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전모를 쓴 한 남자가 종이 한 장을 흔들며 화면에 뛰어들었어요. 소리는 긁히는 듯했지만 한국어로 된 흥분된 외침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잠시 멈췄다가 곧 열광적인 축하를 폭발시켰어요. 남녀 작업자들이 뛰어올라 서로를 껴안았어요.
몇몇은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이들은 더러운 손으로 얼굴에 눈물을 닦았어요. 이들은 단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국가적 꿈이 실현되는 것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거의 30년 동안 일했어요. 박 박사가 스크린에 빛을 반사하는 눈으로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 기쁨에 찬 얼굴들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제 경력 동안 저는 전 세계의 많은 석유와 가스 발견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이것은 단지 돈이나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나라 전체가 열심히 일하고 결단력을 통해 거대한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영상이 끝난 후 박 박사는 저를 유리 케이스로 가득 찬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장비 조각들, 바다 깊은 곳에서 가져온 바위들, 그리고 한국의 여정을 기록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드릴비트는 그가 다른 금속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재설계하기 전에 3번이나 부러졌어요. 어떤 회사도 우리의 특정 해양 조건을 다룰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저는 유리 케이스를 살며시 만졌어요. 자체 기술을 발명해야 했나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으며 대리석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로비가 있었어요. 울릉 분지의 지도가 한 벽을 뒤덮고 있었는데 해저 아래 바위층을 다채로운 색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작은 빨간 점들이 가스가 발견된 곳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김이라는 엔지니어가 넓은 테이블 위에 자세한 서류들을 펼쳐 보여줬어요. 그것들은 한국이 설계한 특별한 시추선, 수중 파이프라인, 그리고 육지의 처리 시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부분이 한국 상황의 독특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되었어요. 여기는 물이 매우 깊어요. 그녀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날씨가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시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냈군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항상 다른 이들의 자비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타워의 전망대에 서서 풍경 전체에 불빛이 켜지는 광활한 도시를 바라봤어요. 먼 곳에서 저는 공장들과 발전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곳이 이제 부분적으로 한국 자체 천연가스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 모든 에너지, 이 모든 불빛들이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절대 찾거나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가스로 부분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이상한지요. 제 아래에 반짝이는 도시는 인간들이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의 증거였어요. 두 번째 주에 저는 해양 시추를 위한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는 조선소를 견학했어요. 소음은 믿을 수 없었어요. 망치질, 용접, 외침. 작업자들이 거대한 금속 구조물을 조립하는 동안 불꽃이 공중으로 날아다녔어요. 이 배들은 더 깊이 시추하여 바다 아래에서 더 많은 가스전을 찾을 것이었어요. 더 많이 찾고 있나요? 소음 위로 목소리를 높이며 제 안내자에게 물어봤어요. 약간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점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밤 노트북에 열심히 글을 썼고 페이지 위에 페이지를 채웠어요. 기술적 세부사항들은 매혹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해저를 지도화했는지, 어떻게 한국의 특정 조건에 맞는 특별한 장비를 설계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추 방법을 개발했는지.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자연히 그들에게 부과한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에너지 자원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졌을 때 그들은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것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제 호텔 창문을 통해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며 밝아왔어요. 저는 가방을 쌌고 5층 사이에 제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 노트북들은 이제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독립을 향한 놀라운 여정의 이야기였죠.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하얀 머리와 친절한 미소를 가진 민 박사라는 노년의 엔지니어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그는 1970년대 초기부터 한국의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일해왔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공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어요. 밖에 나무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동안 따뜻한 차가 우리 잔에서 김이 올랐어요. 민 박사님, 저는 제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제가 방문하는 내내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공학학교에서 이것에 대해 배우지 못했을까요? 노인의 눈이 미소 지으며 주름졌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맞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미래가 당신이 스스로 창조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출생 시 주어진 것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의 말은 저에게 번개처럼 와닿았어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무시했었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놓쳤을까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여행은 마치 두세 개 사이를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한국의 산과 도시들이 번쩍이며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고 제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영화를 보거나 자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새 노트북을 열고 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깊이 개인적인 것이 되었어요. 저는 단지 한국의 기술적 성취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를 영원히 변화시킨 인간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런던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지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같은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이제 전에는 한 개만 보았던 곳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돌아온 첫날, 제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자, 제임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말했어요. 한국에서 흥미로운 것을 찾았나요? 아니면 회사 돈의 낭비였나요? 그의 어조는 그가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책상에 두꺼운 보고서를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전체 회사에 제 발견을 발표했어요. 큰 회의실은 엔지니어, 임원, 연구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부는 호기심 있어 보였고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추 플랫폼, 그들의 기술적 혁신,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요. 당신은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경쟁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한 이사가 걱정이 담긴 주름진 이마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그의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저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단지 가스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에너지 탐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몇 달과 몇 년 동안 저는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들은 천연가스를 찾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태양 전지판을 만들며 재생에너지로 나아갔어요. 그들은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수소 에너지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때 자원이 부족한이라고 무시되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에너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를 목격할 특권을 가졌어요. 저에 관해서는 저는 그 여정 이후로 결코 갖지 않았어요. 한때 저는 오직 한 개만 보았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가능성을 봤어요.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자신의 나라의 에너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수십 년 동안 바다 밑을 탐색했던 그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제 감독관이 제 책상에 들렀어요. 제임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도전적인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조건이 어렵고 우리의 일반적인 접근법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바로 제가 그것에 일하고 싶은 이유예요. 한국 방문 3년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에너지회의를 위해 돌아왔어요. 제 발표 후,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로버트슨 씨,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논문이 이제 우리 대학에서 필수 독서 자료가 되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제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땅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간 정신에서 발견된다는 것을요. 저는 한때 천연자원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만이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